안녕하십니까. 정동민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렇게 오시기 좀 불편하셨을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수능이 뉴스에서 접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 국어가 우리말이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이제 올해부터 또 입시가 또 전형이 또 바뀌기도 했고 또 국어 시험 자체도 좀 바뀌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의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어머니 앞에 자리에 보시면 제가 한 번만 보시면 요게 저희 학원 굿즈예요. 학원 굿즈인데 여기다 이렇게 정동빈 막 그냥 창피해서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에코백은 그냥 여기 옆에 아주 소심하게 제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조차 창피하시면 가위로 살짝 자르시면 아무 적이 없고 안에 보시면 텀블러가 온도 표시되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극세사 담요, 달력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매번 설명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요것만 가져가시고 책자를 놓고 가시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사실은 설명회 오늘 1시간 반 이상 진행될 텐데 이 책자를 놓고 가시면 저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반드시 댁에 가실 때 이 자료집을 꼭 챙겨서 가져가시고요. 설명회 들은 내용을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대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가 여기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 고3 팀 선생님들을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진행을 할까 해요. 여기 지금 한 30여 분 어머님들 계시지만 마치 300여 분 계신 것처럼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누군가 저한테 만약에 정동민한테는 어떤 팀이 있느냐? 다음 제가 자신 있게 저희 고3 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오른쪽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담임을 맡고 있고요. 이대건 부원장입니다. 고3 김현우 선생님입니다. 안용철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학원 입시 상담 소장도 겸하고 계신 논술 원장님이에요. 하성민 원장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팀들은 항상 이렇게 1학년 때부터 아이들 같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거든요. 고3 담임인 이대건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밖에서 추운 데 계시다가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조금만 지나시면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어머니 주무시면 아이 수능날 가서 잡니다.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고 끝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고3 이학원 부원장이고요. 담임을 맡고 있는 이대건 선생입니다. 네, 제가 매번 보통 설명을 해서 저 알고 계신 어머님들도 많이 아마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집에서 애들이 아마 제 얘기를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회는 1부하고 2부로 나누어져서 진행을 할 건데 1부는 제가 이제 국어적인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거고 2부는 아까 여기 논술 선생님께서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와 논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끝나고 저희 선생님들이 밖에 서 계시면 개별적으로 좀 뭐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PPT로 진행을 할 건데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료집 딱 열어보시면 지금 이 PPT에 있는 모든 자료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 같이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설명회를 제일 먼저 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왜냐면은 항상 오시는 분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고3이기도 하고 제 자랑을 좀 먼저 하려고요. 그래서 제 자랑에 관련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게 올해 수능 시험지거든요. 2주 전에 본 거. 네, 올해 수능 시험지인데 보면 이제 변증법하고 해결이 나왔어요. 이제 독서가 4지문이 나왔어요. 올해 수능에서. 여기서 2개가 EBS에서 연계가 됐어요.
연계가 잘 되니까. 근데 보면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배운 거에 해결이 이렇게 있어요. 다 제가 예상하고 넣었다. 수능 나올 거 미리 예상하고 아이들 가르쳤다. 제자랑 먼저 해야 되잖아요. 요것뿐이 아니라 이게 수능에 독서가 2개가 연계됐다 그랬는데 이게 브레턴 우즈 체제랑 근본이제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10월 달에 저한테 배웠다. 제가 EBS에 있는 거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문학도 이게 올해 수능에 탄군가라고 해가지고 여기 원수군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들 여기 보내시는 분들은 일치월장이라는 거 외우시는 거 알 거예요. 그 14회에서 외웠더라.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이 아니라 이렇게 막 다른 학원들에서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이 있어요. 고2인데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수능 본 친구, 자기가 이제 풀어본 친구들을 그날 바로 저한테 이렇게 카톡하고 문자 왔어요. 요거 친구인데 와 이거 위력이 있다. 저한테 제가 갓대건이거든요. 그래서 갓대건이다. 저 안 읽고 풀었대요. 비문학 배운 거라 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올해도 찍었으니까 작년에도 찍겠죠. 그래서 네, 믿고 보내주시면 되지 않을까. 제가 잘 찍어요. 그래서 요거 진짜 제자랑 먼저 한 거고요. 설명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어머니들도 이런 입시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거 유튜브로 동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유튜브로 이미 학생용 설명을 찍어서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고 아이들한테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막 특강 얘기 같은 거 하거든요. 야 특강 있던데? 그럼 아이들이 아 맞아요 엄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알고 있는, 나도 선생도 알고 학부모도 알고 학생도 알아야지 뭔가 이제 콩짝이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내신을 배우는 아이들은 제가 이제 모든 학교 내신에 들어가진 않아요. 내신을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특강 얘기도 하고 뭐 지금 설명에 있을 모든 얘기들을 이미 했는데 제가 이제 내신에 이제 안 들어가는 학교들이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 학교들은 제가 이미 유튜브로 다 찍어서 올려놨더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뭐 집에 가서 저녁 드시면서 야 방학 특강 있는데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맞아 들을 거야 라고 하던 그래? 나 모르겠는데 하면 유튜브 이제 보라고 하고 이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제 하라고 하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되게 많이 올려요. 계속 올려요. 심지어 수행평가 같은 거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긴 뭐 하니까 그냥 아예 찍어서 유튜브로 다 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소통을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도 지금 이 설명의 얘기는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제 설명회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입시에 관련 이야기들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논술 선생님이 저도 전문가시니까 더 분석을 잘 하셔서 이 부분은 논술 선생님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쭉 넘어가서 질문응답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묻고 답하는 입시제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올해 수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수능은 TV에서 보면 이제 불수능이라는 말도 쓰진 않아요. 불수능을 뛰어넘어서 올해 이제 마그마 수능이었다, 용암 수능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등급들을 보시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등급이 84, 91, 88이 1등급이었어요. 이렇게 등급들이 보이시죠? 자, 근데 우리가 평가원에서 가장 선호하는 등급이 바로 이 19년도 등급이에요. 가장 평균적인 1등급이 91, 가장 선호하는 등급. 2등급하고 3등급이 85, 77 정도 나오는 걸 가장 선호하는 등급이에요. 자, 근데 이제 20년도, 작년 또는 18년도 수능은 이건 실패했죠. 이거는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망했다. 이건 잘못했다. 난이도 조절을. 그리고 올해 9월 모의고사는 1등급 컷이 98점이에요. 올해 고3 애들이 본 9월 모의고사는 너무 쉽게 냈어요. 이것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 컷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좋아하는 컷인데 근데 올해 수능은 1컷이 82점이에요. 지금까지 수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거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너무 어려웠다 이거예요. 그럼 진짜로 어려웠는가? 정말 수능이 어려웠는가? 일단 평가원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난이도 조절은 뭐 적당했다. 그리고 뭐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려웠다. 그럼 제 입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결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달라졌다. 그럼 뭐가 달라졌냐? EBS 연계율이 줄었어요. 뭐 문제 배치 같은 거는 그렇다 쳐도 연계율이 줄고, 제가 이제 저도 수능 리뷰를 바로 올렸거든요. 유튜브에다. 유튜브 찍어서 이제 올리고 애들한테 보여줬고 막 1000명씩 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평가하는 건 풀 때는 쉬웠을 것이다. 채점을 하면 틀리는. 그러니까 결이 좀 달라졌다는 게, 예전에는 이제 막 그런 친구들 이제 막 수능 특강 열심히 외우고 막 학교 선생님 말씀 다 받아줬고 잘 외우는 친구들은 이 수능을 못 볼 거예요. 수능의 함정들이 많고 일반적이지 않아요. 문제들이. 그래서 너무 암기 위주로 좀 했던 친구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고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잘 봤을 거예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문학이 수능에 5작품이 나오면 4개가 연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개만 연계가 됐어요. 연계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외우고 암기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남한일령과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거예요. 어떤 모의고사든 뭐 상관없어요. 일단 많이 사설까지 다 끌고 와갖고 많이 풀어야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다가 등급적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는 이제 이 뒤에 가서 또 뭐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은 그 또 너무 이렇게 등급이 안 좋은데 이게 수능하고 이제 11월 모의고사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수능의 1등급 컷이 82. 근데 아이들 11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11월 모의고사 1컷이 95. 그리고 5등급 컷을 보셔야 돼요. 5컷이 48, 49. 근데 11월 모의고사에서는 52. 그럼 요 수능과 11월 모의고사의 격차는 13점. 근데 왜 5등급 간의 격차는 3점밖에 안 날까? 라는 거죠. 이 5등급이라는 게 평균인데. 왜 이렇게 적게 나냐 이거예요. 이게 공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얘는 이렇게 13점이나 차이가 나고 얘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저는 어쨌든 이게 업이니까 십몇 년씩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1컷이 950, 11월 모의고사 2컷이 90이에요. 근데 3컷부터가 79로 확 떨어져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공부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건 아이들 잘못도 잘못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어머니들보다 늦게 일어나는 말이에요. 야, 너 학교 가야지. 줌이야. 늦게 일어나서 컴퓨터 앉아가지고 뭐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어머니들 출근하시면 내가 뭐 보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밤에 막 집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안 해. 나 나갈게. 어디가? 스터디 카페. 근데 이제 저희 때는 다른 게, 그래서 저는 막 아침에 막 일찍 가고 강제로 야자를 하고, 야자하다 자면 선생님이 막대기로 머리를 막 때리고 어쨌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근데 아이들은 이거에 가드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통해서 양을 늘려야 돼요. 계속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급컷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내년에는 엄매하고 화작 중에 이제 선택을 하나 하게 되거든요. 그럼 뭘 선택을 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일단은 엄매하고 화작 중에서 올해 수능에서는 화작이 70%, 엄매가 30% 친구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학원 지금 다니시는 이제 어머니들 많으시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엄매가 70%, 화작이 30%입니다. 현재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엄매가 문법이에요. 화작은 그냥 이제 든말쓰라고 그러죠. 말하기 쓰기 같은 건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엄매의 단점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문법 공부를 해야 되니까. 대신 장점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냐면 2개를 비교해서 2분에서 3분. 그럼 줄여서 어디 쓰냐면 독서에. 독서 어려우니까. 비문학이라고 그러죠. 비문학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화작은 학습 부담이 없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문제를 푸는데 한 3분 정도? 그럼 우리 아이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11월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우리 아이가 2등급 안쪽이다. 국어가 1, 2등급이다. 그럼 엄매.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2등급 넘어간다. 화자. 근데 내가 한 2.5등급 정도 점수적으로 왔었을 때 2.5 등급 정도인데 문법을 조금 많이 맞았다. 그러면 엄매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3등급 넘어갔을 때 엄매하는 건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공부량도 공부량이고요. 조정원 점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녀석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머니들이 좀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살짝만 드릴게요. 계산하는 계산식이 있는데 되게 복잡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한 집단은 엄매를 볼 거고 한 집단은 화작을 볼 거예요. 근데 문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서 등급컷을 낼 수가 없죠. 두 개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해서 등급컷을 내요? 그럼 등급컷은 어떻게 되냐면 이 공통적으로 보는 34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중요해. 선택 과목보다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하나 더 맞는 게 좋아요. 뭘 선택하는 게 많이 맞는 게 좋아요. 많이 맞는 게 좋은데 공통 과목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표준 점수라는 걸로 바꿔요. 표준 점수라는 건 시험이 되게 쉬웠어요. 근데 이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원점수로 가지 않고 어머니 여기 있는 표준 점수로 가요. 자, 시험이 되게 이제 쉬웠어요. 근데 내가 100점을 맞으면 한 130점 정도 나와요. 표준 점수로 바꿨을 때. 100점이 아니라 130. 시험이 어려웠어요. 근데 내가 100점 만점을 맞아버리면 이게 한 140점까지 올라가요. 이걸로 들어가는 건데 이 표준 점수는 선택 과목에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공통 과목에서 반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갖고 왔는데 조정원 점수. 엄매를 선택한 친구하고 화작을 선택한 친구가 있었는데 엄매가 공통이 60점, 화작은 55점. 근데 선택 과목은 엄매가 15점, 화작이 20점이었을 때 총점이 똑같거든요. 그럼 표준 점수는 엄매가 높아요. 이렇게. 왜? 얘가 공통 과목 잘했으니까. 공통 과목에서 이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공통 과목이 똑같아요. 근데 공통 과목 평균을 봤었을 때 엄매들이 더 잘해요. 그럼 선택 과목에 또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래도 엄매가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매를 하는 친구와 화작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 누가 더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냐면 엄매가 잘하는 애들. 그럼 이 애들이 그 공통 과목 점수 잘 맞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가 더 올라가요. 이게 조정원 점수다. 그래서 엄매를 하는 게 일단 낫다.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 평균 58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거보다 높게 맞으면 표준 분수가 확 올라가는데 이거보다 낮게 맞으면 이게 더 떨어져요. 양날의 칼 같은 느낌. 그래서 1등급, 2등급이면 엄매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이 엄매를 되게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엄매를 해라. 어차피 내신도 문법 하니까. 그럼 하다 안 되면 화작으로 바꿔. 이게 돼요. 엄매는 문법이니까 공부를 하다가 안 되겠다. 화작하자. 화작으로 가면 돼요. 화작을 하다가 나 성적이 나오는데 엄매를 해야겠다는 안 돼요. 공부 부담이 너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엄매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가 화작으로 바꾸는 그런 느낌. 근데 3등급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등급 안은 엄매를 해주는 게 좋고 바깥에는 공부 부담을 덜어내고 부담을 덜어내고 화작을 하는 게 좋고. 자, 그래서 엄매 화작을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냐. 그래서 모의고사 3등급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안 밖으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시, 수시. 이제 아이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 전 정시로 대학을 갈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저한테 혼나요. 정시로 가는 건 아니고 둘 다 가는 거다. 결국 이제 하고 싶은 건 둘 다 가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입시에 관련된 상황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정시를 많이 뽑아요. 예전에 비해서 정시가 늘어났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했다. 대학은 정시로 3개, 수시로 6개가 가는데 수시는 교과는 컴퓨터가 뽑습니다. 그냥 내 학교 성적, 내가 외고든 특목이든 일반계든 아무 상관없어요. 컴퓨터가 뽑습니다. 그리고 종합, 생기부를 보죠. 이 친구 똑같은 3등급인데 종합은 이제 컴퓨터는 그냥 3등급이면은 조금이라도 괜찮은 애를 뽑는 거고 이제 종합이면 똑같은 3등급인데 이 친구는 외고야. 그럼 외고를 뽑는 거고 사례 뽑으니까. 자, 그리고 논술하고 실기가 있는데 이 교과 전형에서 어머니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교과로 바뀌었다. 이건 이제 어머니들이 하실 일이에요. 원래 학교장 추천 전형을 종합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연대면 연대에서 배경고에게 추천장을 3개를 줍니다.
고대에서도 주고 서강대에서 이렇게 줍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께서 이걸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서강대 추천장을 받으면 난 이 추천장을 들고 그 추천 전형으로 씁니다. 경쟁률이 낮겠죠? 그럼 교장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줄까요? 그냥 성적순으로 줘요. 왜냐면 막 이런저런 거 보면 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성적순으로 쭉 주거든요. 그럼 보통 학교에서 1등부터 30등에서 40등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하실 일,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나면 학교에 전화를 하셔서 담임선생님에게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 추천장을 받을 수 있나요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우리 애가 전교 40등 아니에요. 알겠죠? 40등 안쪽이면. 우리 애가 어떤 학교 추천 전형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여학생들이면 괜찮은데, 왜냐면 여학생은 자기가 알아서 확인하거든요. 담임선생님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뭐예요? 알아보는데, 야, 우리 남학생 아들, 아들이다. 우리 애가 아들이다. 뭐 일단 아들인데 이제 안 챙겨 먹어요. 걔네들은 양명고, 신성고, 안양고 남자애들은 시험평가 뭐야? 몰라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귀찮으시겠지만 전화를 해서 확인 한번 해주시면 어쨌든 이제 수시에 전형을 세울 수 있으니까 요거. 자, 그다음에 이공계열 신설과가 좀 생겼는데 그래서 이공계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컷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강대 화공과가 2.7이었으면 2.8로 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문과가 대학 가기 더 좋아요, 어머니. 문과가 대학 가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문과밖에 없었으니까요. 1910년대에 대학을 만들었을 때 컴퓨터과학과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총 정원으로 따지면 대학에 예를 들면 1000명을 뽑으면 600명이 문과고 400명이 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기엔 문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 제가 애들한테 진짜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왜 너는 화공과를 가려고 하니? 너 왜 전자과를 가려고 해? 취직하려고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 제가 얘기하죠. 전자과를 나온다고 거기 취직 안 될 수도 있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국민대를 간다. 그냥 이과 화공과를 갈 거야. 근데 제가 만약에 문과로 전향을 하잖아요. 하는 순간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수 전공을 하면 되잖아요. 전공을 바꾸거나.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예요. 대학의 이름이 중요하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취직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나도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걸 과를 바꾸면 되거든요, 어머니. 전과를 하면 돼요. 아니, 진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농담조로 야, 너 문과 유아교육학과 가서 아니 고려대 조경학과라고 있어요, 어머니. 고려대 환경조경학과. 고려대 문과에서 거의 제일 낮거든요. 근데 이제 이과로 가려면 막 예를 들면 막 시립대도 못 가. 문과 전형은 거기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고려대잖아. 가서 바꿔. 저도 복수 전공했어요. 국문과로 들어갔는데 광고 홍보학과를 복수 전공했단 말이에요. 첫 직장이 광고회사였단 말이에요. 서초동에. 근데 이제 이거 하는 건데 그거 또 어떤 애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선생님 유아교육과 갔다가 의대로 이제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다 돼요. 그래서 근데 그럼 또 어머니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애가 물리랑 생명을 했는데 수능을 그걸로 보고 문과로 갈 수 있나요? 네. 제한이 없어요. 지금은 문이과라는 단어가 거의 없거든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문과와 이과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우리 애가 사회랑 윤사를 했는데 수학과 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래서 현재 이과가 문과 지원하는 건 되게 자유로운데 문과가 이과 지원하는 건 되게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과생 어머니들은 좀 생각을 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이과예요? 그럼 제가 물어봐. 이과 친구들 이렇게 있으면 너 근데 성적이 교과로 안 되겠다? 네, 안 돼요. 종합은 어떻게 써볼 건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수리 논술을 하려고 딱 수학 모의고사 점수를 봤는데 얘가 이과인데 수학이 4등급이야. 그럼 수리 논술도 안 돼요. 그럼 넌 수시를 제가 물어봐요. 넌 수시를 안 쓸래? 국어 논술 할래? 국어 논술 해도 돼요? 해도 돼. 대신 국어 쪽 계열, 문과 쪽 대학을 가야지. 그리고 거기서 복수 전공을 해라. 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게 풀려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 자, 그리고 약대 선발이 있는데 약대는 우리가 정시로 600명, 수시로도 한 600명 정도 뽑아서 한 1,500명 정도로 뽑아요. 교과로는 1.2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시로는 원점수 275. 275 어떻게 계산하냐면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그냥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275점 정도면 약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 되게 많이 물어봐요. 근데 여학생 이제 이과 친구들 와가지고 엄청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 약대 어떻게 가냐고. 그래서 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근데 또 마찬가지로 얘기해 주죠. 그러니까 275가 조선대 약대 정도거든요. 그래서 꼭 약사가 돼야겠니? 이 정도 점수면 서서히 간다. 약사가 되니. 저희 아버지 약사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 아버지도 약사인데 굳이 대학이 좀 좋지 않니?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좋죠. 약대. 약대 요 정도. 왜냐면 바로 거의 취직이 바로 결정돼 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블라인드 여쭤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블라인드에 영향력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고 안에서 특목고 안에서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로 수시 전형을 잘 쓰셔야 돼요. 자, 우리 애가 과천외고다. 그리고 우리 애가 예를 들면 과천외고다. 그럼 외고인 거는 티가 나요, 어머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블라인드가 학교를 가려버리는 건데 얘가 외고인지 아닌지는 제가 봐도 알아요. 왜냐면은 영어를 일주일에 8시간씩 들었어. 외고죠. 일반 계고 아니죠. 그리고 일반 계고는 영어가 일주일에 4시간 들어있어요. 그럼 얘는 뭐 일반 계고다. 자, 그럼 얘가 과천외고인 걸 알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과천외고인지 경기외고인지 수원외고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일반 계고에서 우리 애가 일반 계고예요. 양명여고예요. 양명여고 신성고예요. 그럼 이 두 개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고끼리 구별이 안 돼요. 그럼 이건 당연히 유불리가 생기겠죠. 내신 따기 어려운 일반 계고 있잖아요. 뭐 여기 지역 거점이라고 있는 신성고 분명히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종합에서 어려울 수 있다. 넌 그러니까 옛날 선배들 믿고 종합 그렇게 쓰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실 몇 개에 대한 지역 거점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계고들은 조금 이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학교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내신을 종합을 좀 지원해 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될 거다. 블라인드 영향이 없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대학 정원 유지, 입학 감소. 그러니까 계속 여기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학 가기 좋다 이 얘기예요. 예전에 그 범죄도시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마동석 나와가지고 빡! 이렇게 하는. 그거 그렇게 옛날 영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수능을 62만 명에서 봤어요. 근데 지금 올해 수능은 49만 명에서 본단 말이에요. 13만 명이 줄었어요. 우리 애들 볼 때 더 줄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인구수가 줄고 있으니까. 근데 대학 정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 좋죠.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애들이 공부를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스터디 카페를 왜 가는지 저는 모르겠다고. 스터디 카페를 왜 가니?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터디 카페 왜 가? 집에서 해. 아니 어머니들이 짜리면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한대요. 내가 엄마가 너 공부 안 한대잖아. 야, 밥 먹고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만 해. 거실 부엌에서 새끼야. 엄마 볼 때 그리고 11시부터 어머니 아빠 들어 주무시면 너도 놀아 임마. 아니 티를 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스터디 카페에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돈이 아깝지 않냐. 야, 스터디가 왜 가? 의지가 없으니까요. 야, 의지가 없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 집에서 해. 그러니까 되게 신성고 친구가 저한테 명언을 남겼어요. 선생님, 저는 돈으로 의지를 산 거예요. 네, 인정. 네, 인정. 근데 어쨌든 공부량을 그러니까 어디든 어떻게든 보내셔서 공부량을 늘려놔야 되는데 뭐 기숙학원도 좋고 뭐 여기 뭐 윈터도 좋고 뭐 저희 학원 특강도 좋고 다 좋은데 기숙학원은 진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머니. 기숙학원은 1, 2등급한테 도움이 된다. 이건 팩트입니다. 네, 저도 뭐 기숙에서 해보고 옆에 계셨던 제 바로 옆에 계셨던 요 분 이제 문법하신 분인데 이게 기숙학원에 계셨던 분. 문법하실 분인데 국립국어원 출신이에요. 제가 모셔왔어요. 좋은데 1, 2등급한테 도움이 돼요. 그 밑은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학생들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성문고회가 와가지고 저 겨울방학 때 기숙학원 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기숙학원 왜 갈 건데? 그럼 관리를 해주잖아요. 어떻게? 아침에 깨워주고 밥도 먹고 시간표가 짜져 있고 그리고 저녁에도 뭐 문제를 푸니까요. 학교랑 똑같지 않아? 네. 학교에서 공부해? 아니요? 근데 거길 왜 가? 그러게요? 1, 2등급 친구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미 선행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기숙학원은 되게 빡빡하게 진행돼요. 왜냐면은 6주, 7주 안에 커리를 하나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쫙 진행되는 느낌이라
애가 선행이 되어 있다? 추천. 우리 애가 선행이 안 되어 있다? 그럼 전 비추천입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보내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대학의 입시 조합을 따졌을 때는 이제 교과 종합 논술이 있는데 위에 3개로 지원하는 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교과 6개, 정시 3개, 한번 종합 6개, 논술 뭐 이렇게 6개씩 쓰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대학은 서열화되어 있기 때문인데 수시 6개를 한 전형으로 쓴다는 얘기는 이건 잘 못 쓰는 건데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동건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내 성적이 중경외시다. 그럼 저는 중경외시를 쓰겠죠? 그럼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할까요? 상향하거나 하향하겠죠? 하향할까요? 안 해요. 상향합니다. 이 2개는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효율적이죠.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섞어 써야 된다. 교과와 종합을 또는 교과와 논술을 또는 종합과 논술을 섞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섞어 쓰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중앙대를 종합으로 쓰고 중앙대를 교과로 쓰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특히 여기 특목고 어머니들은 논술은 거의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 종합 6개를 쓰실 건데, 왜냐면 특목고는 이제 신성은 기본적으로다가 교과를 안 쓴단 말이에요. 종합으로만 쓰실 건데, 종합으로 방금 말씀드린 6개 대학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상향을 해서 쓸 건데 이건 좀 너무 비효율적이니 종합 4개, 논술 2개, 아니면 뭐 종합 3개, 논술 3개로 이렇게 섞는 게 맞다. 그러니까 외고면은 문과니까 국어 논술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과면은 이제 신성고 같은 경우는 이과면은 수리 논술. 네. 근데 저희 학원은 수리 논술 안 하기 때문에 수학학원에 문의 보셔야 돼요. 수리 논술 해주시는 게 맞고, 이 아이가 근데 이제 수학 점수가 안 나오면 이 아이는 문과 논술이라도 보는 게 맞지 않나. 잘 쓰려고 하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정시 파이터라고 하죠. 정시 한방. 난 수시를 쓰지 않을 거예요.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데려놓고 진짜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는 어차피 수시는 끝났어요. 정시로 할 건데 이번 내신 들어야 되나요? 그럼 일단 저한테 혼나고 시작해요. 왜 혼나냐면,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인정. 너 내신으로 대학 못 가는 건데 알겠어. 근데 너 만약에 학원 안 다니면 공부할 거야? 안 해요. 시험 기간에라도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라 이거예요. 네가 공부하는 거 시험 기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들어요, 애들이 많이. 그래서 요거는 아니 될 소리다. 이거라도 안 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해요. 그래서 요런 걸로 조합을 짜셔야 되지 않나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대입사를 정리하면 정시 수시는 둘 다 지원해야 되는 거고, 이과에서 문과로 복합 지원하면은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블라인드는 분명 영향이 있고 고등학교에 따라서 유리하고 불리한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강남 8학번이라고 하는 것들, 블라인드 들어가고 다 폭망했어요. 학교가 막 좋은데 이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고등학교에 따라 유불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수생이 굉장히 강세인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재수생 친구들이 많이 강세,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재수생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최저. 우리 애가 최저가,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다 뭐 111 나왔어요. 그럼 수능에서도 111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번 11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없으니까요. 수능은 훨씬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최저 등급 짜고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2면 12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감안을 해주시고 짜셔야 된다.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현역은 어쨌든 저는 이게 업이라 매년 뭐 이렇게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올해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량 자체가 이렇게 많지 않더라. 얼마나 좋아요. 공부량이 이 나라에서 다 안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애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거 집에 가서 하시면 애들 다 똑같이 반응할걸요? 되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너네는 축복받을 세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애가 안 한다. 그래, 너는 이 학원을 다니지 않니? 네. 너는 모의고사를 풀지 않니? 네. 넌 대학을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요. 11월 모의고사 보고 1컷이 물론 좀 높긴 하지만 1등급 맞은 애들은 말도 안 돼. 엄청 많고요. 저희 학원에 만점 맞은 애가 14명이에요. 다 장학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너 몇 점 맞았어? 만점이요. 와, 야 이거 내 덕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제가 1학년 때부터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사교육을 받은 애들은 대학을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줌 때문에 그래요. 줌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남은 1년 동안 모의고사를 가장 많이 푼 친구가 진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자, 그리고 수시는 너무 서양 지원만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은 거의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등급 이하 학생들이 일단은 공부량을 좀 늘려주는 게 가장 필수적이고 3등급 이상 학생들은 이제 계속 국어가 어렵게 나오니 그 아이들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올해 불수능이었잖아요. 내년에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나? 야, 근데 요즘에는 계속 어렵게 나오니까 요즘 90을 넘는 컷이 거의 없으니까 어렵게 나올 것 같아. 왜냐면 영어에서 변별력 평가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 절대평가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국어 수학이 계속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너는 좀 대비를 해야 돼 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제가 후반부 가면 애들한테 이제 법학적성 문제라고 해서 로스쿨 같은 그 리트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거고 저희 학원 커리큘럼은 일단은 정규 교재를 하나 받을 거고요. 자, 그리고 간쓸게라는 문제집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숙제가 일주일에 100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학원에 지금 플러스 반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50문제 정도가 숙제고 현재 저희 학원에서 특반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100문제 정도가 숙제예요. 매주 모의고사 하나씩 푸는 거고 숙제가 내신 아니고 정규 때 그리고 내신 때는 특반은 간쓸게가 더 나갔어요. 간쓸게라 그래가지고 매주 나가는 문제집인데 약간 그 빨간펜 같은 느낌이라고 매주 나가는 문제집. 근데 이걸 이제 고3 올라가면 모든 학생들이 다 해요. 그래서 숙제가 한 100문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간 모의고사라고 저희 사설 모의고사를 쓸 거예요. 나라에서 보는 모의고사는 3번밖에 안 보니까 3월, 6월, 9월 사설 모의고사를 계속 끊임없이 풀려주고 기출문제도 당연히 풀려주고 근데 또 잘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이미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계속 사설 모의고사를 매번 제공할 거다. 근데 이감은 매주 나가진 않고요. 뭐 한 3주에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3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쭉 나가고 뭐 9모 보기 전에 쭉 나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갑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 2월 달에는 이제 그 개념 정리를 좀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다가 그리고 2월 달에 수능 특강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3권이에요. 그럼 수능 특강으로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지만 학교에서는 다 못해요.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다 안 해줘요. 그래서 학원에서 다 해주고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대비하면서 수능 특강 계속 나가고 4월 달에 내신 대비하는데 현재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를 4주 하거든요. 고3은 3주 합니다. 원래는 저희 학원에서 내신을 3주 했어요. 저는 수능이 되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3주 했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4주로 늘린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너 이거 배웠지? 네. 그럼 정리할게 하고 그냥 바로 정리해서 수업했거든요. 너 이거 배웠? 네. 뭘로? 온라인으로요. 내용 알지? 아니요? 배웠다며 왜 몰라? 몰라요. 아 그래? 그럼 설명할게 해서 4주. 근데 이제 고3은 이제 3주 진행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딱 보겠죠? 6월에서 보고 나면 수능 완성이라고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럼 연계교재니까 공부를 할 거고 6월부터 8월까지 수능 완성으로 공부하면서 마지막 내신 정리 한번 되고 그리고 상담은 학생들 기준으로 1년에 2번 정도 진행이 될 건데 겨울방학 때 저랑 그러니까 정 필요 없는 친구들은 안 할 건데 제가 다 조사를 할 거예요. 시간을 조사해서 평일에 다 부를 거거든요. 불러서 이제 1년간 커리 공부를 좀 이렇게 하자. 너는 지금 이런 뭐가 문제인지 좀 파악을 해보고 6, 7, 8월에 하는 상담, 여름방학 때 들어간 상담은 수시 상담할 거예요. 제가 대학 6개를 고를 거예요. 이렇게. 이 대학을 지원하는 게 좋겠다. 저도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수시 상담 진행하고 9월에 수시 지원이 끝날 거예요. 첫째 주에.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파이널이라고 해서 어려운 모의고사들 계속 반복해서 풀어요. 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찍어주는 작품들이 있겠죠? 그게 이제 11월 수능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결말. 그 대입. 이렇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그 3분, 이렇게 3분의 선생님이 들어가실 거고, 저 옆에 있는 선생님, 문법 선생님, 여기 이제 용철 선생님, 독서 선생님에서 3분의 선생님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특반하고 심풀반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고3은 언어와 매체반과 합법과 작문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엄매반 화작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 자기가 그냥 바꿔도 돼요. 수능에서 화작을 볼 거예요. 근데 학교 내신이 문법이래. 그럼 선생님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만 이거 들어도 될까요? 들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듣다가 다시 일로 와도 돼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2반이 많아서 여기에 아마 마감이 좀 더 빨리 될 거예요. 반마감이. 그래서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어 매체반을 하면 독서, 문학, 언매. 그리고 화작반을 하면 독서, 문학, 화작으로 영역별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논술이 있는데 논술인데 논술 선생님이 말씀 주시겠지만 이제 논술 특반, 논술 일반반으로 나눠져 있고요. 논술 특반은 우리가 국영수학 8등급 이내 친구들이 들어올 수 있고 상위 대학 논술 대비, 그리고 일반반은 이제 기본 개념적인 것부터 글 읽는 것부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겨울방학 특강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거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 애들한테 얘기해놔가지고 특강이 있다, 선착순이야 해가지고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고 했는데 1월 한 달간만 진행을 하고요. 4주간 진행을 합니다. 1월 6일부터 4주간 진행하고 한 번 수업 시간은 3시간 30분. 내용은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시간은 2시에서부터 5시 30분까지예요. 2시 학원에 나와서 사설 모의고사 있잖아요. 사설 모의고사 학생이 풉니다. 80분 딱 정해놓고 시간 잘 안 정해서 풀고 해설하고 그리고 그럼 3시간 반이 끝날 거예요. 집에 갈 때 성적표 받고, 성적표는 이미 어머니들한테 문자로 전송이 되겠죠.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고 아이들 어쩌지 하면서 이제 성적표 받고, 그리고 개인별 취약한 영역에 관련된 문제 한 20문제에서 30문제 정도 받고 그리고 귀가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정규 수업도 있고 해서 특강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만 까는 거고요. 각 반마다 정원은 25명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등록 받습니다. 이미 아침에 오신 분들은 좀 몇 명 등록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하셔도 되고, 금액은 15만 원으로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의 자료집 이야기 간단하게 조금만 하고 저는 이게 마지막인데 잠깐만 빌려주세요. 이게 제가 항상 자료집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해요. 진짜 엄청 고민을 하는데 어머니들한테 그런 걸 드리고 싶지 않아요. 서울대가 올해는 30명을 뽑는데 내년에 31명을 뽑는다, 이런 걸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질이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맨 앞에 이렇게 목차가 있거든요. 목차에 들어있긴 한데 일단은 배치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배치표가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거 학원에도 붙어있어요. 아이들 강의실 옆에 제가 붙여놨어요. 똑같은 거. 국어, 수학, 탐구를 더하면 300점 만점이 나와요. 원점수로. 그럼 이걸 더하면 뭐 아이들이 보통 막 260, 250 이렇게 나온다 치면 여기서 250점을 찾으면 돼요. 250점을 찾으면 예를 들어 나는 한국 외대 국제학부로 가는구나. 간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자료니까 요 정도 수준은 이런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배치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배치표가 끝나면 밑에 설명의 페이지로는 10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합격 자소서. 아이들이 이제 이걸로 합격한 자소서. 애들한테는 이거 잘 보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잘 써야 되니까. 자, 그리고 125페이지에서부터는 합격 생기부. 이 정도 생기부면 이 정도 대학을 붙을 수 있다. 한 40장 정도. 인서울 내로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국어 시험지. 네. 그럼 실어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아이들한테 야, 너 논술해라 했더니 애가 논술이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니 왜냐면 학생 입장에서는 논술 시험지를 한 번도 못 봤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논술 시험지를 실어놨어요. 국어 올해 거예요. 올해 연대, 이화여대 이런 건데 국어, 수학 둘 다 이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은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5개 학교 정도 거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애들한테 이제 주고 집에 가셔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그래서 논술 시험지,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제 뭐 대입에 관련된 이런 숫자들. 별로 안 중요해서 마지막에 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 자료집. 우리 자녀들이 엄마 이거 받아와라 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엄마한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자료집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진행할 거고요. 논술 선생님이 이제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 해주실 거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뭐 상담 원하시면 일단 저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생하셨습니다. 정동민 학원 고3 입시랑 논술 담당하고 있고요. 앞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 입시 전체랑 입시 유형별로 좀 챙기실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어차피 마무리 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름방학 이제 원서 쓰기 전에 마지막 설명회 때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제목 잘 보셔야 돼요. 생각과 현실의 괴리.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모님들께서나 이제 학생들이 생각하는 대학이 있을 겁니다. 나 못해도 이 대학 가야 돼. 혹은 우리 애는 이 대학 가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대학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다음 우리 학생들의 성적표를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일치되면 되게 좋은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통은 시작되는 거죠. 생각하는 거랑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여지는 성적표에 나타나는 데이터랑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이때 선택해야 되는 거는 원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방향은 둘 중에 하나죠.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대학에 맞춰서 성적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선택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고통이 시작되실 겁니다. 이제 수능 1년도 안 남았죠. 2주 지났습니다. 지금 50주 남았습니다. 3학년 시작도 안 했는데 기말고사 끝나지도 않았는데 50주 남았고요. 올해 이제 전반적으로 작년 고3 애들, 코로나를 1년 겪었던 고3 애들과 코로나를 2년 겪은 고3 애들의 차이점이 좀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작년 고3 애들은 코로나를 1년 겪었던 애들은 나름대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는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3학년 때 학교를 못 나가니까 얘네들이 우물안 개구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올해 말고요. 작년에 9월인가 6월 달에 모의고사 문제지를 학교에서 풀고 집에 가서 풀게 했죠. 그랬더니 실시간 검색어로 막 떴죠. 모의고사 문제가요. 그러고 있었어요. 고3 애들. 그러니까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하면서 모의고사 시험을 보고 그걸 자기 성적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의 실제 실력과 자기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얻은 점수 사이 괴리가 컸죠. 자, 근데 올해 고3 애들은 1학년 때는 그랬는데 2학년, 3학년 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3학년 때 어떻게든 학교를 나갔고 모의고사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우물안 개구리는 아닌데 태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태도가 무너졌다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전반적으로 읽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독해 능력이. 왜 그러냐면 붙잡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랑 인터넷이다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활용해서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친구들은 뭐 했을까요? 게임하고 유튜브 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 이제 좀 이따도 시작하겠지만 인하대와 아주대 논술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시험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원서를 쓸 때 인하대나 아주대 논술 원서 쓴 애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썼을까요? 나 이 대학을 정말 가야 돼라고 생각하고 썼을까요? 가면 안 돼라고 썼을까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썼겠죠. 근데 얘네들이 논술 파이널 수업을 안 나옵니다. 수능도 망했는데 그럼 논술 준비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수업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 너 그동안 왜 안 나왔어? 작년 고3 때까지는 애들이 보통 전통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아팠어요. 어디 친척집에 갔다 왔어 이렇게. 근데 올해 고3 애들은 되게 생기발랄하고 정직합니다. 남학생들은 두 가지를 대답해요. 저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해야 됐는데 이 시간대가 논술 수업 시간이랑 겹쳐가지고 저 수업 못 들어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늦잠 잤대요. 왜 늦잠 자고 늦게 일어났을까요? 유튜브 보느냐고요. 그리고 일부 여학생들이요. 저도 이 대답 나올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 올해 애들한테서 많이 배워요 지금. 저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돼요. 야, 토요일에 시험인데? 네. 그 다음 어제 그런 대답 나왔습니다.
운전면허 시간표랑 논술시험 시간표가 겹쳐가지고 시험 대비 시간표가 겹쳐 자기 못 듣겠다고. 시험 볼 거야? 네. 지금 이래요. 그럼 이제 지금 예비고 3 애들은 어쨌든 코로나를 3년 차 겪게 될 겁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보시면 막 이상한 히라버 나오죠. 그리스 오미크론. 코로나 오미크론 막 바이러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거 내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내년 3학년들이 이때쯤 무슨 대답할지 전 되게 궁금해요. 3년을 겪은 애들은 과연 무슨 대답을 할까?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과 어떤 현실의 괴리를 좁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좁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좁혀가야 된다는 건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이에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수시는 늘어나고요. 교과 전형 확대 때문에. 대신에 전국적으로는 정시는 줄어듭니다. 전국적으로. 그럼 서울의 주요 대학은 오히려 정시가 늘어납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급 분포인데요. 뭐 1등급은 보통 4%. 그래서 아까도 이제 이대건 부원장이 얘기했지만 올해 고3 국어 1등급 원점수 컷이 82에서 84점입니다. 1등급이요. 그럼 1등급이면 전체 시험 분해 중에 4%거든요. 그럼 만약에 40만 명이 시험 봤으면 16,000몇 명이요. 그러면 100점에서 82점, 18점 차이가 나는데 1점마다 거의 1000명씩 걸려 있는 거죠. 1점에 1000명씩 걸려 있는 거죠. 지금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건 이제 학생들 내신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지만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거기에서 표준 점수가 어떻게 표준 점수에서 학생의 어떤 점수 이치에 따라서 뭐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가 계산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이제 등급 분포라든가 이제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데 좀 이따가도 이제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3학년 모의고사 특히 주요 과목 국어, 수학은 원칙 보셔야 됩니다. 등급 보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절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뭐 수능이랑 이번 고2 애들 11월 모의고사랑 거의 원점수가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82점이 1등급이 컷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82점 1등급 얘네들은 걱정 별로 안 되는데요.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죠. 75점, 74점인데 2등급이 찍힙니다. 그럼 얘네들은 자기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할까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점수가 낮다는 건 난이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기초 체력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네들이 그 75점 2등급을 자기가 성적 시험 좋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내년에 수능 때는 결국엔 어떤 애들이랑 또 붙어야 될까요? 재수생이나 N수생이들이랑 붙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평가라고. 그러니까 내 원점수는 여기 있는데 위에서 재수생들이 치고 들어오면 내 등급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떨어진다고요. 그럼 원점수가 높은 애들은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적은데 원점수가 약한 애들은 점점 더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적표 보실 때 원점수를 꼭 보세요. 원점수를 확인하시고 이 점수 때문에 안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 한 93점 이상이면 우리 애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 라고 안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3학년 3월 모의고사 보면은 지금이야 뭐 2학년 11월 달 국어 컷이 95점이 1등급 컷이니까 우리 애가 95점 맞았으니까 국어를 되게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건데 3학년 3월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점수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 1등급 컷 점수가 내려가기 시작할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학년 때까지는 모의고사 프로그램의 원리가 내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내신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요. 근데 3학년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수능을 실험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한테. 문제 유형도 실험을 해야 되고 난이도도 실험을 해야 되고 EBS와 연관률도 실험을 해야 되고 해서 별의별 공부하지도 않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3학년 3월부터 기대했던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가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유리하냐면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공부해왔구나라고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아직 안 해서 그래요.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번에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애들 성적표 나올 거예요. 11월 달 모의고사 성적표랑 내신 성적 나올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조금 답답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요?
지금부터 겨울방학 동안 2달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년 3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 이렇게 낮을 거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1년 내내 그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도 그 말을 인정하는 게 언제쯤 인정하시냐면 9월 달 수시 원서 쓸 때 인정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생각보다 이제 생각과 현실의 괴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제 수능은 2달 남았고 얘가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데 점수는 안 되고 근데 얘는 딱 울면서 이럴 겁니다.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때 수학 20점 올릴 수 있어. 탐구 20점 올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망해요. 결론적으로 3학년 내신 궁금하시죠? 우리 애가 도대체 3학년 내신 얼마큼 나올까? 내년 3월 모의고사 등급 보시면 그게 3학년 내신 등급입니다. 왜냐하면 3학년 내신 시험은 이제 뭘로 낼까요? 교과서를 안 냅니다. 물론 일부 과목은 제외하고요. EBS로 냅니다. EBS. 애들 수능 준비하려면 뭐 봐야 돼요? EBS 봐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애들이 내신 준비하는 게 뭘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EBS 공부가, 즉 모의고사 공부가 내신 준비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등급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우리의 내신이 어떤 등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마음에 준비하고 계셔야죠. 물론 약간 오차는 있긴 한데 학교별로 약간 오차는 있긴 한데 수능 등급하고 내신 등급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상처받아요. 2학년 때까지 우리 애가 내신 등급이 높았는데 라고 말씀 시작하세요. 그럼 저는 그 다음 물어봅니다. 모의고사는요? 아유, 모의고사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3학년 때 얘 내신 떨어집니다. 100% 떨어집니다. 그럼 거꾸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모의고사 성적은 높은데 학교가 뭐 특목고라든가 자사고라서 내신이 치열한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내신이 올라갑니다. 조금 올라갑니다. 많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3학년 때는 그 모의고사 성적이랑 내신 성적이랑 변동 가능성 크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폭적인 성적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대폭적인 성적 하락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진짜요.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기대하시면 내년 여름방학 설명회 때 제가 그 얘기할 겁니다. 로또 하시라고. 그게 더 애들이 집을 위해서 효도하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성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해서 자꾸 얽매이는데, 선택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올해 고3 애들도 그래요. 선택 과목에서는 절대 안 망했어요. 공통 과목에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공통 과목에 대한 기초, 능력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인문계열은 정시에서 조금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수학이 이과랑 묶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인문계랑 자연계랑 뭐 하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정시 때 동시에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약대 때문에 자연계에서는 일부 커트라인이 조금 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아직은 안 나왔는데 올해 조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과 그 정시에서 이과에서 이제 성적이 중위권으로 나온 친구들이 얘네들이 과연 상위권 대학의 인문계열을 과연 지원할지 지원하지 않을지, 그러니까 자기 전공을 택해서 그냥 중위권 대학에 남을지, 나는 전공이 아니라 대학으로 보겠다라고 할 건지, 이 변동은 조금 봐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름방학 설명회 때 아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희망대학의 이제 정시 선발 조건 이런 거 잘 유념하셔야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1년 동안 애들 모의고사 성적표 보실 때 등급과 표준 점수도 물론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원점수. 우리의 원점수가 90점대냐, 80점대냐, 70점대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위가 나올 건데 100분위에서 보통 한 3% 빼고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 이제 작년, 올해는 아직 안 나왔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시 결과인데요. 국문과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92.7%입니다. 영어가 1등급이라는 전제에서요. 그럼 만약에 영어 등급이 떨어지면 이 친구는 100분위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표준 점수를 계산하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분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애가 어느 대학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조금 미리 보세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받아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국어, 수학 평균 100분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 숫자가 앞에 자리가 9인지 8인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9에 들어가면 뭐 서울, 인서울 충분히 가능하고요. 8에 들어가고 있으면 인서울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80%대 이하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거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예를 돕기 위해서 아까 이제 정시에서 이과 친구들이 문과를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사탐이랑 과탐이랑 이렇게 선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과 애들도 여기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과 애들이 이런 자연과학 계열 이런 데 못 넣는 이유가 보시면 여기 미적 기압 못 박아버리고 여기 갑자기 가산점을 더 줍니다. 그리고 어떤 대학들은 심지어 여기 경희대 같은 데는 과탐 안 했으면 아예 응시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거꾸로 보시면 과탐을 했어도 문과는 또 지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이제 자연계 중위권 애들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조금 봐야 되는 문제라고 했고요. 뭐 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시에서는 이과 친구들은 문과도 지원 가능하지만 문과 친구들은 이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은 수시는 그냥 막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 어느 대학을 지원할지를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서 지원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수시 납치 그러는데 그건 거의 없는 현상이고요. 오히려 애들이 정시 지원 선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도 못 가게 되는 수시에서 못 가게 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수시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전형이 있고요.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뭐 교과는 커트는 조금 학교마다 다른데 그냥 평균적으로 2등급 내신이 있으면 교과로 서울 가겠구나. 3등급이면 수도권은 가겠구나. 4등급이면 지방국립대나 뭐 이렇게 가겠구나. 천안권까지는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애들 내신 성적 머릿속에 떠올려보세요. 우리 어딨나? 이거 숫자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애가 3인데 그래도 서울은 가겠지. 우리 애가 열심히 한다고 했으니까 이 말 속으시면 안 돼요. 1학년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중학교 때부터인가?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도 목표 대학은 어디예요? 애들 보통 조금 하는 애들은 서울대, 조금 못하는 애들은 연고대. 지금도 2학년 끝나갈 때까지도 아직 애들은 자기가 성적표 분명히 제가 봐도 뻔한데 얘네들은 뭐라고 생각해? 경희대 정도는 외대 정도는 자기가 당연히 간다고 생각할 겁니다. 말도 안 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홍익대 교과 전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제일 끝에가 커트라인이에요. 뭐 경영은 1.9, 영문은 1.97, 뭐 이렇게 해서 전체 평균 1.94라는 건데, 자, 교과 전형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여름에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평균 1.94죠. 그럼 우리 애가 2.2예요. 그럼 홍대 넣으면 안 되네? 아니요, 넣어도 돼요. 평균이 1.9인데 왜 2.3이나 2.2도 넣어도 돼요? 만약에 우리 애가 전년도 내신 커트가 교과 전형에서요. 내신 커트가 내신이 낮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면접을 보거나 최저가 들어가는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가 최저를 넘길 가능성이 높고 면접도 무난하게 볼 것 같으면 내신이 조금 낮아도 넣어도 돼요. 왜냐하면 올해도 나타날 건데 최저 안 돼서 떨어지는 애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보시면 되는데, 근데 거꾸로 우리 애가 만약에 최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아셨죠? 애가 공부한다고 했는데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면접도요. 대학마다 2종류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종합도 마찬가지인데 서류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나 자소서 바탕으로 그냥 너 뭐 했다며 그거 뭐야 한번 설명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확인하는 면접이 있고 논술형 면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논술 문제를 면접으로 갖고 와요.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요. 이거 논술 문제예요. 내신이 낮고 조금 스펙이 낮으면 오히려 면접이 그렇게 어려운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커트라인보다 낮으면요. 아셨죠? 근데 우리 애가 내신은 낮은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우리 애가 이런 논술 문제는 잘 못 푸니까 그럼 그냥 서류 기반형 면접으로 가야지. 그럼 떨어지는 거죠. 역전의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은 핵심은 교과 세부 특기 내용과 수상 경력 그리고 최저 등급입니다. 자기소개서 아니에요. 자기소개서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기소개서는 제일 마지막이고요. 대학에서 보는 건 이거 교과 세특이랑 수상 경력, 최저 등급 중심으로 많이 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소서 쓰면 붙네, 자소서 안 쓰면 떨어지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평가하는 거라서 그래서 자소서 문항은 뭐 그 자료집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을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교과 우수상 몇 개 있나? 그 다음에 교과 우수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국영수 같은 주요 과목 교과 우수상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대회상. 이것도 말 그대로 주요 교과 관련된 교내대회상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학점 관련해서 상담하다 보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이런 상들이에요. 봉사상.
그 다음에 뭐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상. 종합에 그렇게 유리한 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교내대로 받은 상의 타이틀에 영어 뭐뭐뭐, 수학 뭐뭐뭐, 국어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참가 인원이 많은 데에서 상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학생부 보시면요. 거기 참여 인원이 분모로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360명 중에 뭐 13,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떤 상을 잘 보시면 참가 인원이 막 30명입니다. 30명인데 그 중에 3등을 했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는 30명 참가한 대회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참가 인원이 많은 대회에 좀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혹시라도 학생부를 집에 갖고 오시면 거기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 뒤에다가 뭐라고 이제 서술어가 있어요. 뭐로 끝나냐면 학생들이 이런 관심을 보인 이렇게 참가 이런 서술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보시고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수업 시간에 도망 안 가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발표한 이런 보고서를 제출한. 이렇게 서술어가 많이 끝나 있을수록 종합에서 유리합니다. 아셨죠? 이거 보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관심 보였다고 수업 시간에 그냥 졸고 있어도 관심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은 이제 종합을 넣을 때도 대학들이 성적을 봅니다. 성적을 보는데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올라가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성적 이렇게 3학년 1학기 때까지 우상향 곡선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성적이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착시현상이 하나가 뭐냐면 자 이렇게 성적이 쭉 상승 추세에서 그 과목 평균이 2등급이랑 성적이 하락 추세에서 평균이 2등급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종합에서는 누가 유리하냐면 결론은 상승 유리합니다. 얘는 끝까지 긴장 안 놓치고 계속 해오내거든요. 근데 하락하는 애들은 얘는 긴장 놓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불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기 합리화 존재잖아요. 심리학적으로. 합리화하려고 하잖아요. 쟤도 2등급, 나도 2등급, 그러니까 나도 늘래. 이렇게 이제 일을 벌이기 시작할 겁니다. 되게 당황스러워요, 그때. 그 다음에 독서와 교과 공부 연관성을 조금 이제 그 보고서라든가 탐구 활동 같은 거 할 때 학교에서 이렇게 연관시켜서 독서랑 연관시켜주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얘네들이 어디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 뭐 했어요? 못 했잖아요. 그럼 애들이 학생으로서 활동이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독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서를 교과랑 연관시켜주는 어떤 그런 게 학교생활 기록부에 바로 반영되어 있는 게 되게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웬만하면 전교과 연관해가지고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두드림이라는 학생부 종합전형 결과 예를 들어서 국문과 뭐 4.72 최저 5.98 학종에서 내신 커트예요. 뭐 중문과 같은 경우는 4.5 6등급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애들이 이제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6.05가 막차탄 내신이란 뜻인데요. 이 학교 어딜까요? 고등학교. 특목고입니다. 특목고도 어딜 것 같아요? 서울 지역 특목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평청고나 안양고 내신 6등급인 애들이 이제 이거 보고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중국에 관심 많았어. 그래서 나 예를 들어 사회문화 시간에 중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백종원의 뭐 보고서 쓴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국어 문학 시간에 뭐 중국의 두보의 시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중어중문학과 학종 쓸만해라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내신 뭔데? 5.9요. 아니 근데 그게 무슨 동국대학교 종합을 어떻게 들려고? 거기 보니까 6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 말려도 소용없어요. 이미 얘는 꽂혀 있죠. 동국대. 부모님들 그러실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서울에 무슨 뭐 한영외고 막 그 수능 포기한 6등급이 냅니다. 그런 6등급이라는 거지 안양외고 뭐 안양고등학교 6등급 뭐 이런 애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성적 때는 참고는 해보시는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한마디만 나중에 여름방학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이제 원서 상담 9월 달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수시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합니다. 그럼 이제 특목고든 일반고든 올해 고3 애들한테서 많이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애들이. 떨어질 거 아는데 한번 써보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종 여기 떨어질 거 아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써봐 라고 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요. 그럼 저는 당연히 쓰라고 할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쓰지 말라고 하죠.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재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분명히 담임선생님이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떨어질 거 아는데. 그럼 이 얘기는 붙는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화의 존재죠. 선생님이 얘기한 앞에 부분의 얘기와 그 뒤에 있는 얘기 중에 뭐에만 머리에 남아있을까요? 한번 써봐.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앞에 거는 있고 한 번 써봐에다가 이제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뭐라고요? 난 될 거니까. 그 얘한테는 이미 그 대학은 원서 쓰기 전부터 어떤 대학이에요? 이미 붙은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제 다른 대학 원서 쓸 때, 예를 들어서 동국대 떨어질 거 하는데 한번 써봐. 그랬어요? 그 얘는 동대 밑에 있는 대학 원서 쓰려고 할까 안 쓰려고 할까요? 안 씁니다. 절대 안 씁니다. 왜? 붙었거든요, 자기는 이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대 쓰고 막 서강대 쓰고 막 이 짓을 시작합니다, 이제. 그래서 야, 아니야. 어차피 동대 갈 건데요, 뭐. 그래서 여름방학 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 로또를 사세요. 그다음 논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뭐 문과 논술은 언어 논술, 수리 논술, 약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약수령 논술은 그러니까 더 엄밀히 얘기하면 내신형 논술입니다. 가천대, 수원대, 고대세종, 내년에 서경대, 홍대 세종 캠퍼스가 약수령 논술을 보는데요. 내신 문제보다는 조금 어렵고 수능 문제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있어서 국어랑 보통 수학을 같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수학 점수가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제 수학 잘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가천대 논술 같은 경우 문과 전형에서 수학을 잘하는 게 우리 애가 어느 정도 잘해야지 가천대 같은데 약수령 논술 볼 수 있나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천대가 추구하는 수학의 성적들은 대부분 수학 3등급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수학이 4등급인 친구들은 가천대 시험을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위험합니다. 모의고사 수학 5등급인 친구. 봐도 소용없어요. 이 친구는 수학 문제 못 풀어요, 시험장에. 그래서 그 약수령 논술 이제 그런 거 할 때 어느 정도 수학 모의고사를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문과에서 이제 상경계열 주요 대학들 중에 상경계열에서 일부 수리 논술을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학 시험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연대, 한양대, 중대, 이대, 뭐 경희대, 건대 막 이렇습니다. 그럼 애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죠. 자, 이제 원서 쓸 때 이제 저랑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대학들은 수리 논술 시험을 통과하려면요. 아까 수학 이제 성적 원점수 보라고 했죠. 수학 원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와야 되냐면요. 85점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모의고사 수학 원점수가 85점 이상 정도는 돼야지 이 대학들 가가지고 아 이런 문제구나라고 문제의 출제 원리를 알고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친구도 못 풉니다. 이거 무슨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손도 못 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데 자기가 수학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정시로 가고 싶은데 정시로는 이 대학을 갈 수학 성적이 안 나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논술을 한번 뚫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수학이 70점대입니다. 모의고사 수학 70점대예요. 저 연대 논술 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럼 저는 말려요. 안 돼. 아, 왜요? 연대 보니까 문제 보니까 풀 수 있을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 1학년 때부터 계속 수학 70점 맞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 나중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년을 그렇게 해왔는데 수학에 70점을 못 넘고 있죠. 그럼 얘는 연대 논술 본다고 해서 수리 문제 풀까요? 못 풀까요? 못 풀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100% 못 풀어요. 손도 못 대요. 근데도 자기는 쓰고 싶다고 얘기해요. 그럼 저는 뭐 어딜 쓰라고 하냐면요.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쓰라고 합니다. 학종으로. 차라리. 그 얘가 깜짝 놀래요. 왜 저보고 서울대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연대 떨어질 거 알고 쓸 거면 차라리 서울대 일반 전형 써라. 모르는 거 아니냐. 너도 네 입으로 그랬잖아. 모르지 않나요? 나도 얘기하는 거 모르지 않나요? 그래서 수학 수리 논술 보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수학 성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애들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당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어떤 대학의 경영학과가 논술에서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뭐 40명밖에 안 찼으면 나머지 10명을 더 추가하는 거 아니냐? 안 채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냥 정시로 이어랍니다. 바로. 무슨 얘기시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적이 아예 안 되면 아예 안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도 수학이나 과학 논술 학교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이과도 수학이나 과학 논술 시험을 통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해 논술 보는 대학들이 이렇다는 거고요. 여기 좀 재밌는 게 서경대학교가 자기들도 논술 보는데 논술 전형으로 분류 안 하고 교과로 전형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으로 하면 국가에서 보조금 안 주니까 그 교과 전형으로 이렇게 편법으로 돌려놨어요. 그래서 서경대도 내년부터 시험 본다는 얘기고요. 자, 단국대 논술 전형 결과.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국문과가 내신 합격한 애들이 4.07입니다. 근데 논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0점입니다. 근데 그 밑에 철학과 보면은 100점 만점에 65점입니다. 합격한 애들이 평균이요. 근데 내신은 4.6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단국대 수리 논술 안 봐요. 언어 논술만 3개 봐요.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단국대 같은 경우는 내신 6등급인 애들도 갑니다. 논술 준비해서. 왜냐하면 다른 애들 70점, 60점 맞을 때 얘는 90점 맞으면 돼요. 그럼 단국대 갑니다. 내신 낮아도. 그 다음에 단국대 토목공학 보세요. 합격한 애들 4.85입니다. 내신이요. 근데 100점 만점에 수학 54점입니다. 100점 중이요.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절반만 맞으면 단국대 토목공학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술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내신이나 그 정시에 대한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최저 등급 이제 거기 붙여놨는데 뭐 그냥 한번 살펴보시는데 다른 대학들은 대부분 유지나 완화를 시켰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는 명문대 되려는 목표로 2합 4로 올렸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외대나 뭐 경희대도 2합 5로 낮췄거든요. 근데 숭실대는 거꾸로 갔어요. 멋있어요. 물어봤어요. 숭실대 다니는 애한테, 여기 우리 부담임 중에 숭실대 다니는 애가 있어요. 야, 니네 학교 왜 그래? 그랬더니 총장님 좀 이상하세요. 그래서 그 특반 논술이랑 일반반 논술의 조금 수업 포인트가 약간 다른데요. 공통적으로 논술을 대비시키는 건데 3학년 특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종합도 쓰고 논술도 써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주요 대학 면접 문제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다루게 되고 논술 문제 프로그램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카이 대학의 제시문 기반형 그 면접 문제는 논술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술 문제 푸는 게 면접 문제 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걸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시킬 거고 특반은 그냥 일반 논술 준비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까지 합격생들 중에 조금 살펴볼 애들인데요. 2.1, 2대 갔는데요. 그 9월 모의고사 평균은 전체 2등급입니다. 전체 2등급 평균이면 정시에서는 건대 정도인데요. 얘는 논술해서 갈 수 있었죠. 2대를요. 그 다음에 얘는 학교 내신이 4.8입니다. 과천여고 여학생이었는데 11월 수능 성적 보세요. 이렇게 쭉 이 성적이면 경기됩니다. 근데 얘는 논술에서 외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5.8입니다. 학교에서 버린 애입니다. 수능도 보세요. 근데 이 친구도 논술을 했기 때문에 단대 행정을 행정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내신 5.9입니다. 함영고 여학생이었고요. 11월 수능 이렇게 나왔죠. 3등급 3 이렇게 그럼 수원대입니다. 정시에서. 근데 이 친구도 논술을 했기 때문에 이 내신을 갖고 갔습니다. 에리카 말고요. 서울 본캐입니다. 그래서 논술은 이렇게 내신이나 그 정시 성적이 조금 불리한 친구들한테 조금 숨 쉴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올해 애들 논술을 하면 지금 파이널 중이긴 한데 아직 조금 재밌는 게 첫째, 애들이 말 잘 안 들어요. 이거 애들이 말 잘 안 듣는다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애들 학원 보내면 학원에서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오는 것 같죠. 저 밑에 차 대고 밤에 막 기다리시면 애들이 막 가방 힘든 표정으로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애가 되게 안쓰럽죠. 막 이렇게 추운 날 학원 가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애가 막 저렇게 막 이렇게 돼서 하나. 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애가 공부해서 힘든 게 아니라 놀지 못해서 힘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애들 쉬는 시간 분위기가 뭐냐면요. 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이런 문학 수업하고 이제 비문학 수업하고 중간에 한 5분 정도 5분,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애들은 크게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절반 애들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업을 듣고 있던 절반 애들은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엎드려 자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반 애들은 뭐 할 것 같아요? 저기 나가서 스마트폰 막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배운 거 복습하거나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애들 질문 안 해요. 왜 질문 안 할까요? 질문하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질문하면 선생님이 질문하잖아요. 야, 이거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속으시면 안 되고요. 아까 이대건 부원장도 얘기했지만 그 스터디 카페 효용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애들이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할 때 엄마하고 가방 싸고 나갑니다. 부모님들은 되게 기특하죠. 애가 쉬는 날에도 저렇게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한다네. 애들 뭐 하는지 지금부터 스터디 카페에 도착합니다. 자기 자리를 끊죠. 그리고 가방을 놓고 뭐 할까요? 커피 뽑으러 갑니다. 스터디 카페는 커피를 줘요. 과자도 줘요.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공부할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그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한 10분 동안. 그리고 이제 책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이 올라옵니다. 친구한테. 야, 이따 점심 뭐 먹을 거야? 뭐 먹어야지 하고 이제 토의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그럼 12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이미 몇 분에 나가냐면 11시 30분 정도에 나갑니다. 바람도 쐬야죠. 공부했으니까. 그죠? 그리고 점심 먹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뭐 할까요? 안 들어오죠? 밥 먹었으니까 뭐 먹어야 돼요? 후식 먹어야죠. 12시에 점심 먹고 2시 정도에 스터디 카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까요? 아니죠. 커피 다시 뽑아야죠. 과자 놔야죠. 그거 먹으면서 인터넷 강의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근데 점심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졸리죠. 뭐 할까요? 잡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한 30분 자다가 자는 게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깨야 되죠. 그러니까 또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바람 쐬야죠. 그러니까 혼자 나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카톡합니다. 야, 우리 졸리니까 잠깐 나가서 바람 쐬자. 나가서 또 버블티 하나 또 뽑고서 학원가를 한 바퀴 돕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한 6시쯤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저녁 먹으러 가야 되죠. 이제 집에 갑니다. 끝!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심각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요즘 애들은 한 3년, 4년 전까지는 애들이 담배 필 때 길거리에서 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요즘 애들은 이제 길거리에서 담배를 막 피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안 보여요. 애들이 이렇게 그러면 순수하고 깨끗해졌다는 얘기인가? 옥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1층에서 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모님이 데리러 왔다가 차로 데리러 왔다 보게 되니까 애들이 어디로 가요? 옥상으로 가요. 요즘에 우리 학원 여기 7층 위에 옥상에 학원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이 담배 진짜 많이 피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남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여학생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고 있고요. 특히 날씨 좋은 봄, 늦봄, 초가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거기서 족발시켜서 소주 마시고 있습니다. 가방 다 내려놓고 교복 깜짝 놀랐어요. 이제 애들이 이렇게 노는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거, 애들이 논술서 못 나올 때 이유가 바뀌었다고. 게임해야 돼요. 자기 운전면허 시간표랑 논술서 시간표랑 겹쳐서 수업 못 나오겠어요. 돈 벌어야 돼요. 친구들이랑 놀러 가야 돼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지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애들이구나. 그럼 이제 지금의 예비고3은 더 궁금한 거죠. 코로나를 3년 겪은 애들은 과연 뭐라고 대답할 건지. 그래서 결론 맺으면 나를 알고, 그러니까 내 성적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입시의 현실. 입시 현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평가로서 바늘 꽂기입니다. 진짜. 이게 내 성적으로 내 바늘을 꽂을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어 보일 정도로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생각하는 입시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동안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요?
안 해서 그런 거지 엄마 지금부터 2달 열심히 하면 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 3월 망할 거예요. 분명히. 울 거예요. 진짜 울 거예요. 그리고 3월 모의고사 망하고 이제 중간고사 있죠. 그럼 애들이 3월 모의고사 망했으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 잘 볼 거야. 당연히 망합니다. 모의고사 나쁘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신도 나쁠 거예요. 그럼 이제 애들은 또 6평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6평 잘 볼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모의고사랑 내신이랑 같이 간다고요, 문제. 6평 잘 볼 거야, 못 볼 거야? 못 봐요. 그럼 이제 애들 6평 망하면 또 뭐라고 해요? 기말 잘 보면 되지? 기말 망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9평이 남았어요. 9평 잘 보면 되지? 이제 9평이면 내신이 무의미하니까 이제 애들이 뭐라고 해요? 수능 잘 볼게요. 이런 식으로 2달 간격으로 계속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나 지금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럼 부모님들 입장에서 되게 기특하실 건데 그게 나중에 9월달 원서 쓸 때 되게 불리해집니다. 그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성적은 앞으로도 계속 어떨 거라는 전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좋아질 거야,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얘는 여길 써야 돼요. 그러면 충격이 심한 거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도 학생들이랑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여기를 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과 실제 여기를 써야 돼요 그랬을 때 자꾸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갑니다. 왜냐하면 애가 한다고 했으니까. 애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저는 그 얘기 꼭 드릴 거예요. 얘 1학년 때도 한다고 했잖아요. 2학년 때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도 잘 모르세요?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학원은 애들, 예비고3 애들, 뭐 2학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국어를 듣거나 논술을 듣는 애들은 무료로 컨설팅 상담 해줍니다. 에이, 네가 무슨 컨설팅이야. 물론, 뭐, 최상위권, 이렇게 바늘 꽂히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아줍니다. 윤곽은 잡아주고요. 올해 고3 애들도 그랬어요. 저랑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못 믿어오니까 자기들이 강남까지 부모님 손잡고 컨설팅 갔다 왔죠. 근데 갔다 와서 한 얘기가 다 뭐였냐면 선생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처럼 그렇게 성의 없게 했어? 그랬더니 네. 제가 한 얘기랑 컨설팅에서 나오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성적이 나왔잖아요. 얘가 어디 갈지 뻔하는데 이 성적을 갖고 운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건 혁명이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내가 삼정승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혁명이 있지 않은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노비로 태어났어요. 조선시대. 네 직업이 20년 뒤에 뭘 것 같니라고 물어봅니다. 제 직업은 뭘까요? 나라가 안 망한 이상은 넌 노비야. 마음에 안 들죠. 그죠? 그럼 제가 노비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를 뒤엎어야 돼. 그 논리입니다. 나중에 원서 쓸 때. 그래서 그 컨설팅 할 때 기본적인 성적 자료 갖고 오시면 그냥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드리고 대략 2선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성적 보실 때 조금 아까 당부드렸지만 모의고사는 좀 원점수와 등급 중심으로 보시고 보통 부모님들이 등급만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애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세요. 우리 애 수학 2등급이에요. 수학 2등급이에요. 그러는데 원점수가 낮은 2등급이면 얘 실제 수능에서 4등급까지 떨어집니다. 올해 그런 애들 수특히 많았어요. 2학년 때까지는 수학이 2등급이었는데 올해 수능에서 4, 5등급 나왔다니까요. 문과인데. 원점수가 되게 약했던 애예요.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재수생이나 인생이 안 들어가고 전국 고3 애들만 보니까 자기가 수학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서 3월, 6월, 9월 막 깨지기 시작하면서 수학이 막 3, 4 이제 턱걸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너처럼 롤러코스터 타는 성적이 제일 위험해. 아니나 다를까 5등급 나왔어요. 수학이. 외고예요. 경제외고. 여자애. 공부 못하는 애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성적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모의고사는 원점수 보시고 그 다음 내신도 조금 엄격히 보셔야 되는 게 우리의 내신이 2등급 안에 있어요. 2등급까지 2.5 안에 있어요. 그럼 얘는 학종으로는 어떻게 비빌 수 있는 애예요. 해볼 수 있는 애인데 그 밑에 애들은 대학을 낮추지 않는 이상 교과나 학종으로 어느 이상의 대학을 가기는 분명히 힘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애매한 성적대들이 이런 애들 2.9인데 학생도 교과로 막 예를 들어서 그 학교 내신 전체 2.9 내신을 갖고 교과로 고대를 쓰겠다는 등 연대를 쓰겠다는 등 막 이럽니다. 못 써요. 떨어져요. 100% 떨어져요. 100% 떨어지고 종합으로도 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 없으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점대 중반 이하부터 6등급대 친구들까지는 논술하면 굉장히 유리한 친구들 많습니다. 내신이 높은 애들은 논술에서도 내신 높을수록 유리한 대학들 되게 많아요. 2.5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이화여대 간에도 2.1이었어요. 얘 교과학종으로는 이대 쓰지도 못했는데 일반고에서 쓰지도 못했는데 논술 시험 봐서 갔어요. 이대를. 모의고사 성적 보셨잖아요. 건대나 숙대 가야 되는 성적인데 이대를 갔다고. 논술로. 그리고 한양대도 아까 보셨잖아요. 내신 5.9였다고. 수능에서 막 3, 4등급 맞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내신이 높건 낮건 간에 논술 준비해두면 그 내신이나 정시 성적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입시에서 보완책이 생기니까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내신 성적은 대학마다 다릅니다. 애들이 이제 성적표 갖고 올 건데요. 대학마다 다르다는 게 뭐냐면 대학마다 내신 반영하는 방법 다릅니다. 어떤 대학은 뭐 3년 동안 제일 잘 본 거 10개, 어떤 대학은 3년 동안 국어 제일 잘 본 거 2개, 영어 2개, 뭐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받아오는 성적표랑 대학의 내신은 갭이 커집니다. 중대도 그렇고 동대도 그렇고 잘한 거 뭐 3개, 10개 이렇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신으로는 4.8인데 동대 내신으로는 3.1, 막 2.8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가 4.8이니까 무슨 내신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대학별로 내신 다르니까 그 점에서는 조금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 자, 중위권, 하위권 친구들은 탐구 과목 빨리 시작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기대는 게 탐구입니다. 근데 제일 안 하는 게 탐구입니다. 그 다음 탐구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절대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애들이 탐구 온라인으로 합니다. 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랑 같이 재수하는 거죠. 시간이 되면 탐구도 오프라인에서 조금 빡세게 돌리시는 게 좀 강하게 기초부터 돌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 온라인으로 하면 자꾸 타협합니다. 나중에 내년 이때까지도 아직 수능 끝났어요? 수능 끝났는데도 아직 탐구 온라인 다 못 들었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탐구를 온라인으로 2년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년 됐는데도 못 끝내고 있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하위권 친구들은 탐구 과목을 조금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고요. 탐구 과목에서도 성격이 이해하는 과목이 있고 암기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우리 애가 암기 잘하는지 이해 잘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꼭 거꾸로 가서 망합니다. 거꾸로 가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미있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다고. 우리 애가 이 과목 공부를 재밌어 하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중요한 시작이긴 한데 못하면 그만둬야 돼요. 애들이 보통 재밌다고 판단하는 게 그 과목의 내용이 재밌어가 아니라 선생님이 재밌어서예요. 근데 애들은 선생님이 재밌어서 듣는 수업을 자기가 뭐라고 생각해요? 수업 내용이 좋아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논술은 언어 논술 같은 경우는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애들 읽기를 못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딱 2가지 사례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례 말씀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있었던 거. 2년 전에 논술 정규 수업할 때 이렇게 사전 찾기를 해요. 자기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서 쓰라고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어떤 누구는 모종의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당연히 한자 약한 애들이 모종을 찾겠죠. 국어 사전에서 모종을 찾겠죠. 그럼 모종은 원래 그 맥락에서 뭐예요? 어떤 종류라는 뜻이죠. 근데 제가 그 뜻을 적어 놓게요. 그럼 돌아다니면서 봐요. 어떤 남학생이 거기다 뭐라고 썼을 것 같아요? 모종의 반응에 모종을 뭐라고 찾았을 것 같아요? 식물 심기. 그다음 작년에 가톨릭대학교 논술 파이널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애들 끊어읽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가 가방에 잘못 끊은 거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러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가톨릭대학교에 그 임진왜란이라는 소설인데요. 이순신 장군 얘기입니다. 바다에 왜군이 쳐들어와서 황황한 찰나건만 장군은 부하들을 생각했다. 이 문장이 있었어요. 이걸 이제 읽고 요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애들이 있으면 그 중에 4명의 애들이 이 요약을 어떻게 했냐면 찰나건만 장군께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야, 이거 찰나건만 해도 뭐야? 그랬더니 애들 뭐라고 할게요? 장군 이름이요. 애들 그래요. 올해는 더 심했어요. 올해 얘기해도요? 어떤 A의 장점은 무엇이다? B의 장점은 무엇이다? 제일 마지막 문장. 따라서 A도 중요하고 B도 중요하다. 이 글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이 지문이에요. 요약하는데 어떤 요약이 3분의 2였냐면 A가 중요하다. 끝! 분명히 B도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얘네 요약문에 A 중요하다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게요? 안 읽어요. 딱 거기까지 읽고서 A 중요하다는 글이구나 생각하고 그 밑에 안 읽어버려요. 심지어는 애들 잘 보시면 수능, 국어, 영어, 수학 문제 조건도 못 읽는 애들 되게 많습니다.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보기를 바탕으로 가제시문에 나오는 주장에 대해서 비교하라, 비판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못 이해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올해 그게 되게 심했어요, 애들이. 지금 인하대, 아주대 이제 좀 이따 4시부터 아주대 파이널 수업을 시작하는데 애들이 교과서 지문도 못 읽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진짜 되게 심각해요. 설마 진짜. 그 다음에 수리논술은 평상시 수학 실력으로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별로 조금 레벨이 다른데 상위권 대학은 수학 모의고사 원점수 85점 이상, 중위권 대학은 한 70점대 후반 이상, 하위권 대학은 70점 이하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적대를 염두에 두고 수리논술을 지원해야지 무리해서 지원했다가는 수학시험 보러 가도 못 풀고 나오는 문제가 태반일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든 정시든 수능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는 최저 등급이 들어가고 정시는 당연히 수능으로 가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애가 어느 성적을 맞을 건가라는 건 반드시 원점수 꼭 보셔야 됩니다. 등급 보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거 3월부터 왜곡이 되게 심해질 거예요. 점수랑. 2학년 때까지는 그 내신 스타일로 나오니까 뭐 난이도 조금 쉽게 내고 하면은 올해 지금 2학년들 11월 모의고사 9월 1등급 95점이잖아요.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되게 쉽게 냈다는 거예요. 애들이 코로나고 하니까 되게 쉽게 낸 거예요. 근데 내년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낼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재수생 N생들이 들어오는데 변별력 가져야죠. 변별력 가지려면 문제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수대가 다시는 나오기 힘들 점수대고요. 점점 내려가기 시작할 거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여름방학 때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대학교육협의회 어디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학생부 입력하면 대학 클릭할 때마다 대학 내신으로 자동에서 환산해서 나오고요. 전년도 그 대학 내신 결과 이런 거 쫙 나옵니다. 그런 거 어디 돈 들여서 회원 가입하실 필요 없고 그거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괜찮고요. 여기 정보 되게 많아요. 정보 많고 아까 우리 이대건 부원장이 이제 자료집을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요. 전국교육청 들어가면요 다 있어요.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이제 제가 걱정하는 게 거기 그 학교생활 기록 자기소개서 그 샘플이 있는데 만약에 애들이 나중에 자기소개서 쓰겠다 할 때 절대 이거 보고 쓰면 안 됩니다. 거기 뭐 합격한 자기소개서 사례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 자기소개서로 붙은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종 성적과 활동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보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표절 걸려서 탈락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만 질문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나 논술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언제든 상담을 원하면 신청하면은 저랑 시간 맞춰서 상담하면 되고요. 뭐 힘들면 전화도 상담 가능하고 하니까 잘 이용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뭐 대치동 같은 데 가서 컨설팅 받으면 50만 원, 뭐 80만 원 뭐 이런데 이 선생은 아무것도 안 받으니까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한테 한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들고 오시면 그 양심의 가책을 거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거니까요. 그냥 오셔도 돼요. 아셨죠?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희 학원에 학생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잘 가르치고 잘 관리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모든 선생님들의 공통된 목적이고요. 그런 거 혹시 궁금하실 때마다 메모 남겨주시면 연락
저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드려서 만약에 일정 잡아서 정확하게 상담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니까 최대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월 22일부터 국어랑 같이 시작이 되는, 네네네. 거기 이제 시간대 안내서에 같이 나갈 거예요, 나중에. 과정 안내서요. 네네네. 주일에 3시간 이렇게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